자, 2020학년도 카톨릭대 문제 시작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1번은 어렵지 않게 소화가 가능했을 거고,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번 보니까, 우선 이제 뭐에 관한 얘기냐? 뭐에 관한 얘기일까요? 일단 보니까, cost for medical education이니까요. 무슨 말이겠어요? 의대 학비겠죠? 의대 학비. 예, 이제, medical education의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의대 학비에 관한 얘기일 거예요. 그죠? 자, 얘는 뭐일 수 있다 해놓고, 몇몇 학생들에게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드라이빙에서 결과가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학비가 이러니까 결국은 이렇다. 이런, 결과가 나와주면서 이제, 논리적 연결화가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젊은 의사들이 lower paying specialist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급여가 낮은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의죠, 전문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돈이 많이 되는 성형외과라든가 이런 데만 몰리고 어떤 전문적인 수술이 필요하거나 이런데, 그러니까 페이가 낮은데 이런 데서는 멀어진다. 그러니까 소아과라든가 정신과라든가 이런 데서는 멀어진다. 이런 얘기는 결국은 뭐겠어요?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 투자를 뭐 해야 돼요? 회수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높다. 비용이 높다가 들어가야 돼요. 비용이 높다. 그런데 여기 좀 선택지를 보니까 austere 하면은 이제 어떤 딱 졸라매는 이런 뜻이고, marginal 하면 경계치에 있는 어떤 중요하지 않은 이런 뜻이고, prohibitive 하면 금지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compensatory 하니까 보상이. 보통 학생들이 이제 4번을 답으로 많이 설정하는데, 이거는 주술관계, 서술관계를 보셔야 돼요. 비용이 compensatory, 즉 보상을 준다. 비용이 보상을 주진 않죠. 보상을 준다면 젊은 의사들이 여기서 돈 안 되는 그 직종에서 멀어지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이건데요. 여기 이제 prohibitive라는 표현은 막는다, 금지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가격이 너무 높아서 진입장벽, 장벽이 높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서 진입장벽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진입장벽이 있는, 가격 때문에 아무나 진입할 수 없는, 진입장벽이 있는, 네, 그런 의미가 되어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두 가지, 우선 이제 원인 결과를 판단하시고, 이 prohibitive라는 단어의 사용 방식을 알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보죠. A가 그랬어요. 나는 아이디어가 있다고요. 그랬더니 B가 그럽니다. enough of 했을 때는 충분해 이런 의미거든요. grandiose ideas, 대단한 계획은 충분해 이런 얘기는 enough is enough, 할 만큼 했어, 이제 충분해, 이런 얘기거든요. 먹을 만큼 먹었어,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지겨워,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이디어는 이제 지겨워, 충분해. 그럼 뭐예요? 계속 아이디어만 짜내지 말고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좀 뭘 실행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어떤 표현이 나와줍니까? It's time이라는 표현이 나와줍니다. It's time은 뭐예요? 뭐뭐 하고도 남았을 때다. 가정법의 표현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어내고도 남았을 때다. 맨날 계획만 짜고 있고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결과도 없다 이런 얘기니까, 이런 결과를 우리는 얻어내고도 남았을 때다 했으니까 어떤 결과냐 이거죠. 어떤 결과냐? 실질적인 결과 또는 구체적인 결과 이거죠. tangible. 여기 이제 터치니까요. 만질 수 있는. 그러면 만질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형상이 있고 구체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인 결과를, 실질적인 결과를, 구체적 또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도 남았을 때다라는 식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가볼게요. 구조상으로 지금 어떤 동사 모양을 선택할 거냐 물어보고 있죠. 자, 스트레스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external influences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cause가 나오는데요. 이 cause는 여러분들, 자, 주어가 있을 거고 목적어가 있을 건데, 주어가 뭐가 되고요?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 목적어는 뭐가 되겠습니까? 결과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스트레스하고 외부적 영향이라고 돼 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외부적 영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외부적 영향 때문에 뭘 만들어내요? 스트레스를 만들어내죠. 반대로 anxiety는 뭐야? 내부적 반응 때문에 나오는 거고. 따라서 원인 결과가 좀 뒤바뀌었습니다. 원인 결과 위치가 뒤바뀌었다는 얘기는 목적어가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주어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형태? 수동태 모양이 필요하겠죠? 수동태 모양으로 적절히 잘 나와 있는 건 역시 1번 is often caused by 이런 표현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7번인데요. 7번은 need의 모양을 결정하라고 했네요. need의 모양을 결정하라고 했는데 뭐 needed, needing, need, need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어 동사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고요. 모르고 있고요. The right of way rules. 이거는 이제 그 도로 같은 데서 우선 통행권이죠. 우선 통행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좌회전하는 차보다 직진 차량이 우선하고 뭐 이런 거. 우회전하는 차량보다 직진 차량이 우선하고 또는 뭐 좌회전하는 차량이 우선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통행 이 규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하지만 이거 시작점. 그러니까 시작점이라는 거는 그걸 알 수 있는 시작점이죠. 우선 통행권에 대해서 뭐가 먼저냐, 직진이 먼저냐, 우회전이 먼저냐. 이 시작점은 would be that. 자, 대신 보호절이 되겠죠. 뭐냐면 보행자 우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보행자 and safety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보행자의 뭐예요? 뭐와 뭐. 그러니까 and로 연결시키는 거는 얘가 1번, 얘가 2번이 될 테니까 이 두 개가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주어가 되고 있네요. 그럼 여기도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 명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보행자의 뭐와 안전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니까 우선은 명사가 돼야 되니까 need는 필요하다는 동사로도 사용하지만 명사로도 사용할 텐데 명사로 사용할 때 보통은 이제 needs에서 요구 이런 의미가 되죠. 이게 s가 붙으면서 needs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need는 이제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얘도 뭐 명사로도 사용을 합니다만 필요성 이런 정도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필요성으로 사용하고 needs s가 붙어야 욕구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고. 자, 이거는 보니까 선행사를 찾으라는 문제네요. 그죠? 보니까 who하고 that하고 which하고 where가 나오는데 우선 2번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ing는 동사의 모양이 아니죠. 서술어의 모양이 아니죠. 수식의 모양이기 때문에 접속사가 있으면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은 2번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장소 표현에 선행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봅시다. 뭐냐면 큐비즘이라는 거는 예술운동이고요. 이건 누가 만들었냐면 피카소하고 브라크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선행사가 뭐냐? 자, 피카소하고 이 사람이라면 후로 받을 거고요. 휘치로 받는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갔어? 여기 무브먼트가 된다는 얘기네요. 뭐가 선행사냐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장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4번도 여기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1번이냐 3번이냐 해서 골라야 되는데 자 봅시다. 뒤에 employees 사용했다가 나오는데 who가 되려면 여러분 여기 피카소하고 브라크라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s가 붙을 수가 없죠. 그러면 선행사는 뭐라는 얘기예요? An artistic movement가 선행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9번으로 가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여기는 뭐 수식이냐 서술이냐 이걸 물어봤네요. 1, 2, 3번은 수식이고요. 4번은 서술이네요. 보자. 얘가 좋아하네. method. 자, 저자의 전형적인 방식이네요. Trying to get his readers, 독자가 뭐하게 하는 거? To look at things. 사물을 바라보게 하는 거네. 새로운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하는 전형적인 사물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전형적인 방식. 이거 주어고 그럼 뒤에 여기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동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동사로 나와 있는 거는 몇 번? 4번밖에 없네요. 그들에게 뭘 제시하는 거예요? present A with B입니다. 물론 나라의 법비로 되어 있죠.
persuasive argument를 즉 설득하는 어떤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memorable image 이미지를 전달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려고 하는 거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구조는 간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어떤 기부가 일단 보입니다. 기부를 가지고 수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Descartes was thrilled, 조동사, 놀랐다. By the transparent and utterly reliable certainties of mathematics. 수학에 놀랐다 이거죠. 수학이 뭐 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투명하고 믿을 만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수학의 확실성, 놀랐다. 그래서 그는 궁금했다. Whether blank. 자, 주어가 필요하네요. was something. 보어고요. that 이하는 something을 꾸며주는 거니까 something 대시 한 단어로 바꾸면 이거 what인 거죠. what. 뭔가. 이거죠. 뭔가. 이게 동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주어와. 그러니까 he could be taken over. 그가 채택하고 applied 적용하는 거죠. in other areas of knowledge. 지식의 다른 영역. 그러니까 그 수학을 철학이라든가 이런 데 적용하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은 것. 그러니까 결국 이거하고 동격인 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의 확실성을 주는 것. 주기. 이거하고 something이 동격이 될 수 있을까? 이거 좀 애매하죠? 2번으로 가면 what gave mathematics its certainty 했으니까요. 수학에다가 확실성을 주는 그 뭔가는 확실성을 준다면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확실성을 주는 뭔가는 이거를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궁금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예, 이 something하고 이제 동격이 될 수 있는 게 what이죠. something that 자체가 what이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2번. 예, 보호 구조를 알고 있느냐, 보호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주어와 보호의 관계는 동격 관계다라는 걸 확실히 인식하고 있느냐. 예, 이걸 물어봤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자 1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글의 토픽은 뭘까?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left-handers, 왼손잡이가 보이죠? 자, 이 해석을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사람들 대략 85에서 90%가 오른손잡이래요. 그리고 이제 there's no population of on earth 했으니까 지구상에 인구가 거의 없대요. 인구가 없대요. 왼손잡이가 다수인 이런 지구상의 장소는 없대요. 왼손잡이가 다수인 장소는 없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항상 소수죠. 대략 여기 보니까 오른손잡이가 85에서 90%니까 그럼 왼손잡이는 10%에서 15%? 요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보통 왼손잡이는 터부하는 사회가 대부분이죠. 많으니까 되게 왼손잡이로 태어났더라도 오른손잡이로 교정이 되는 수가 대부분이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되게 이제 이건 저기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여기서 본 걸로는 선천적으로 왼손잡이로 타고나는 확률이 20%에서 25% 정도랍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 그러면 10%에서 15% 정도는 왼손잡이로 태어나더라도 부모에 의해서 어릴 때 교정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소수인 것만은 분명하다. 왼손잡이가. 그럼 이건 현상이죠. 일종의. 이거는 그냥 현상이에요. 뭔가 특별한 주장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현상이 있으면 이 현상에 대해서 보통 뭐 하겠어요?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뭐 하겠어요? 해석을 하겠죠.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보통은 뭐 한다는 얘기냐면 분석의 원인을 이게 현상의 원인을 밝힌다는 얘기예요. 분석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원인을 찾는다는 얘기는 거기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 해석을 하는 거는 그냥 뭐 하는 겁니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지금 이 현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왜 이런지 이게 왜 이런지 그죠? 왜 이런지를 이제 설명을 하겠죠. 왜 이런지 이걸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니까 자 뭐 archaeological research 했으니까 그러니까 고고학적 연구에서 보면 오른손잡이가 대략 뭐 이렇게 많았다. 결국 이제 이거에 대한 또 부연 설명을 하는 거네요. 이 현상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빈칸이 나와 있는데 이 빈칸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이거죠. 빈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오른손잡이가 진화했다. 오른손잡이로 사람들이 진화했다. 다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오른손잡이가 유리하니까 많겠다 이거지.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진화라는 거는 생존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진화라는 거는 자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어요. 오른손잡이가 절대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높고 왼손잡이가 절대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낮다면 당연히 왼손잡이는 생존하기가 힘들었겠죠. 생존하기 힘들다는 얘기는 뭐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리프로덕션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리프로덕션을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뭘 전파하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유전자를 전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왼손잡이 유전자는 아예 뭐 해야 맞는 건데? 완전 사라져야 맞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라지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는 걸 기술을 해야 되고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왼손잡이는 여전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왼손잡이가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사라져야 되는데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데 왼손잡이가 지금 뭐 했다?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 계속해서 소수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계속 뭐하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 계속 유지되고 있다. 요 얘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뒤에는 그래서 이 뒤에 이게 왼손잡이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뭐하고 있다? 예, 설명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지나가는 얘기지만 그래서 또 fighting hypothesis 여기 있는 거죠. fighting hypothesis 전투 가설. 왼손잡이가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다 보니까 과거의 전투를 생각해 보면 보통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무기를 들겠죠. 왼손에 뭐를 들고요? 뭐 방패를 들겠죠. 그러면 왼손에 방패를 드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위, 뭔가 이제 그 둔기나 이런 뾰족한 흉기에 이제 자상을 입었을 때 가장 위험한 부위가 이제 심장이죠, 심장. 그러니까 왼손에 방패를 드는 이유는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오른손은 무기를 들고 상대방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거고. 근데 왼손잡이는 거꾸로 되겠죠. 왼손에 무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심장을 공격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전투나 이런 데서 왼손잡이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러면은 우리가 전투 훈련이나 전투를 할 때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는데 내가 훈련할 때 오른손잡이를 상대로 공격이나 방어 훈련을 하게 되겠죠. 근데 왼손잡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왼손잡이는 이제 변칙이란 말이에요. 사우스포라고 해서 변칙이잖아요. 그 변칙적인 공격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위험할 치명적일 수 있단 말이죠. 대비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현대 스포츠에서 보면 여러분 왼손잡이, 왼발잡이가 스포츠에서 유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게 대부분 오른손잡이에 익숙하기 때문에 왼손잡이에 대응하는 그 기회가 많지 않고 반면에 왼손잡이는 항상 오른손잡이만 상대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적정수의 그 포션이 비율이 왼손잡이로 남아있는 그런 게 아니냐라는 그 가설이 바로 fighting hypothesis라는 가설입니다. 뭐 그냥
재미삼아, 흥미삼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파이팅, 가설. 그러니까 어떤 전투 가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한번 가보죠. 자, 여기는 토픽이 뭘까? 이거 보니까 우선 여기는 뭐가 보이냐면, 자, 볼까요? 우리는 종종 생각한다라고 할 때 이 표현에서 우리는 느낌을 와야 돼요. 종종 생각한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통념이라고 부르게 되죠. 종종 생각할 때 할 때 통념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이 통념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하게 된다? 비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비판이 바로 이어집니다. But. 그러면 이 통념을 통해서 우리는 뭐 토픽이 제시돼요. 토픽은 뭘까요? 라고 보니까 intelligent machines. 예, 그러니까 AI겠죠? 인공지능. AI에 관한 얘기구나. 그러니까 AI는 impartial하고 logical하다. 그러니까 기계잖아. 기계니까 어떤 뭐 감정이나 편견이나 이런 게 없고 아주 공정하고 논리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but 하고 나오면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develop emotions. 만약에 감정을 개발한다면 AI니까요. AI라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감정 훈련도 가능해질 거란 얘기야. 그럼 감정을 가지게 된다면 그러면 완전히 뭐 감정하고 이성하고는 어느 정도 이게 대립되는 개념이니까 항상 여러분은 그거 있잖아. 내 머리로는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 감정은 또 이제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많죠. 되게 사람은 감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존재죠. 감정에 따라서 뭐 머리가 시키는 것보다 가슴이 시키는 게 더 설득력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감정 훈련을 받는다면 결국은 뭐 할 수는 없을 거다. 완전히 논리적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계에 대한 AI에 대한 어떤 통념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기계도 즉 AI도 충분히 뭘 가질 수 있다는 얘기,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 그렇다면 비논리적일 수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감정, 이모션과 연관되는 말들이 우리가 꿈을 꾸거나 소망을 하거나 희망을 하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의 꿈과 희망들은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거는 사실 우리 머리보다 가슴이 훨씬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감정에 의한 판단의 결과는 보통 좋은 결과는 잘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머리보다 감정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게 뭔가 취했을 때죠. 특히 술 취했을 때. 술 취했을 때는 그게 이제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뭐 이건 필연적으로 거의 이불킥이죠.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 아마도 만약에 그 지능을 가진 로봇이 뭐가 아니라면 로지컬하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래서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보면 그러면 that raises the question. 뭔가 이제 의문이 생겨요. AI가 감정을 가지게 되고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가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겪었을 때, 그런 상황을 접했을 때, 뭐 재판이나 판결 같은 경우도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이제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생각했을 때 항상 이제 하는 게 있잖아요. 차라리 인공지능한테 하라고 하자. 그건 뭐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인공지능은 적어도 바이어스가 없을 거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객관적이지 않다면, AI가 객관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기계를 충분히 그들에게 그들을 풀어놓을 정도로 사회 안으로. 그러니까 의사도 AI가 하고 판사도 AI가 하고 뭐 경찰도 로보캅이 나오고 이게 과연 괜찮을까라는 겁니다. 당연히 안 괜찮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줍니다. 로봇이 어떤 로봇이냐? Could be very dangerous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다. 어떤 로봇이겠어요?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모션을 가진 로봇이 들어가야죠. 이모션. 그러니까 이모션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찾아줘야 됩니다. 감정이라는 표현 우리가
희노애락, 이런 감정. 감정이라는 표현이 뭐 있을까요? road rage. road rage가 뭐지? bank robber, 뭐 이건 감정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mechanical failure, 이것도 감정하고 상관이 없죠. secretly take your information, 이것도 감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감정하고 상관이 있는 거는 rage, 분노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항상 키워드 핵심 어구를 찾아주셔야 돼요. road rage는 그거죠. 여러분들을 길거리에서 차 막히면 화나잖아. 왜 그 운전대만 잡으면 입이 거칠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이제 아주 젠틀한데 운전대만 잡으면 막 쌍욕하고 이런 거. 차 막히면 막 화내고 빵빵거리고. 그걸 road rage라고 해요. road rage. 감정이죠. 분노 감정. 이런 분노 감정을 가진 로봇이 나오면 얘네들은 아무데나 막 총질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로보캅이. 예. 그래서 이게 1번인데 핵심은 그거야. 결국은 emotion. 이걸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다른 거 이거 뭐 이런 것들은 무슨 말이냐 이걸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핵심적인 키워드를 찾아내라. 키워드. 그 키워드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는 그래서 문제가 좀 심플해요. road rage가 뭔지 모르더라도 rage가 분노라는 건 알면 이거 감정이구나.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문제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말 만들거나 막 그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엮어보고 저렇게 엮어보면 답 안 나와요. 늘상 말씀드리는 바대로. 네. 자, 14번 한번 가볼까요? 14번. 자, 뭐에 관한 이야기일까? 과학자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문장이죠? 그러면 이게 뭐란 얘기예요? 메인 이슈라는 얘기죠. 메인 토픽. 메인 토픽이 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과학자가 나와요. Man of Science.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메인 토픽이 뭐냐? 자, 그럼 토픽 한번 잡아볼까요? Work with the machines invented for them. 했으니까 여기서는 machines가 되겠네요. Did not despise manual work and handcraft. manual work, handcraft 했으니까 이거는 손기술. 그러니까 노동. manual work, 손으로 하는 노동. 손기술. 어쨌든 노동입니다. 노동. 이게 토픽이고 3번에 had the benefit of collaborating with the handicraftman. 이거는 뭐겠어요? collaborating, 협력이죠? 협업. 뭐와? handicraftman과의 협업. 4번에 found new opportunities for mastering the use of machine. machine이네요, machine. the use of machine. 자, 그러면 1번하고 4번이 machine에서 좀 비슷한 토픽이 나오고 2번하고 3번이 노동이라든가 기술자 이런 비슷한 유사한 토픽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우리가 분류를 찾아내고 가려내고 그 다음에 이걸 디테일하게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 그걸 찾아보라 이건데요. 뒤에 보면 여기 보다시피 뭐 갈릴레오, 뉴턴, 라이프니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in short하고 결과적으로 나와주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자신의 손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workmanship이 있었고 inventing machines 했고 그 다음에 handcrafty 전부 다 뭘 강조하고 있죠? 자기 노동, 손으로 직접 하는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만들고 제작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답은 옛날 과학자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manual work나 handicraft를 뭐 하지 않았어요? 멸시하지 않았다. 왜? 자기가 직접 만들잖아요. 그런 기술들. 지금은 뭐 손으로 뭘 만들고 제작하고 하는 뭐 목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약간 직업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죠.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시면 이거는 다른 거 안 할게요. 여러분 이게 토픽은 뭐냐면 trolley dilemma. 저하고 이제 수업하면서 몇 번 나왔던 거죠. trolley dilemma. 뭐죠? 기차가 이제 지나가는데 뭐 기차가 고장난 기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이렇게 가고 여기 선로에는 뭐가 사람들이 5명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차가 고장난 걸 못 봐요. 그다음에 내가 요 다리 위에 있습니다. 다리 위에서 요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기차가 쭉 가서 이 5 사람을 지금 칠 위기에 있어. 근데 옆에 보니까 좀 덩치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람을 딱 떨어뜨리면 요 기차를 멈출 수 있을 것 같아. 적어도 뭐 탈선을 시켜가지고 요 사람들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이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5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하고 한 사람을 희생해서 5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이거 전형적으로 뭐라고 하죠, 우리? 이걸 이제 투입 대비 산출해서 결과가 높게 나오는 거. 이걸 이제 utilitarianism, 즉 이제 공리주의라고 하죠. 공리주의. 이게 선이다 이거죠. 이게 정이고 이게 선이다. 이게 선이고 이게 정이다. 그러니까 공리주의라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utilitarianism이라고 하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 다른 말이 아니고 가장 효율적인 거. 투입 대비 산출이 가장 높은 게 곧 뭐다 이게? 이게 정의이고 선이다. 이게 선이고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란 무엇인가 또는 정의란 무엇인가 어렵잖아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스탠들 하버드 교수가 썼던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다 이겁니다. 과연 이게 정의고 선이고 맞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책이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이에요. 공리주의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게 절대적인 정의고 선인 것처럼 하고 살아왔는데 이게 과연 맞나라는 의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가장 유명한 이 명제입니다. 이게 딜레마, 트롤리 딜레마라고 해서 이거죠, 이거. 과연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밀어서 떨어뜨리면 이게 이제 기차하고 충돌하면서 5사람을 살릴 수 있어. 그럼 나의 행동과 선택은 뭐여야 되느냐 이거죠. 내가 이 사람을 떨어뜨리면 과연 떨어뜨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투입 대비 산출은 높죠. 5사람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게 훨씬 더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 요 내용이죠. 그래서 뭐 뒤에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Would you push the man onto track? 밀래요? Sacrificing him. 희생해서 뭐예요? 5명을 살릴래요? 물었더니 이 연구자들이 알게 됐대요. 술을 더 많이 마신 사람들이 더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술 취한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난 밀어 떨어뜨리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연구자들은 결국 뭐야? 알코올이 사람을 뭘로 만든다? 공리주의로 만든다. 그러면 공리주의는 결국 뭐야?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거는 우리를 더 utilitarian으로 만들어준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18번. 자, 이건 뭐에 관한 얘기냐? 뭐에 관한 얘기일까요? Morally advanced kids.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조금 앞서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도덕관념이 높은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뭐 선천적으로 도덕관념이 높게 태어나고 낮게 태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애가 도덕관념이 높아지느냐 하는 거에 관한 얘기겠죠. 항상 우리가 아이들 얘기 나올 때는 nature versus nurture, 항상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냐면 이 도덕관념이 높은 아이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기회가 있어요. for role taking. 뭐 할 기회가 있어요? 역할을 맡을 기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자신이 어디에? Another person's shoes. 뭡니까? 다른 사람의 신발 안에 들어가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타인의 입장에 서본다 이거죠. 우리가 도덕관념이 높다는 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대표적으로 사이코패스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들. Look at problem. 문제를 바라보죠. That person's perspective.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문제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야.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 이게 도덕관념이 높은 걸 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일단은 도덕관념이 높은 아이가 어떤 아이냐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게 egalitarian relationship 했으니까 평등한 관계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는 평등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 반대죠? 이거 평등한 관계, 그 다음에 hierarchical relationship 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계층제죠.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라든가 부모님, 이건 윗사람이잖아요. 이 관계에서는 어떤 공감이나 이런 걸 못 한다는 거예요. 롤 테이킹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왜? 자기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되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마음에 공감하거나 이제 감정이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두 개가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도덕적 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요 관계를 만들어지지 않는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키는 거 해가지고는 감정이입이 되지 않고 그냥 모범생 흉내 이걸 내는 거죠. 예, 어떤 심리학자가 굉장히 이걸 강조하던데, 우리나라의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니까 모범생 흉내 내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모범생이라고 그랬나? 흉내 내는 모범생이라고 그랬나? 나중에 폭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이. 어렸을 때 이제 모범생, 착한 아이, 뭐 공부 잘하는 아이, 뭐 이런 애들이 나중에 사회적으로 어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폭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좀 이제 화이트 칼라 범죄, 이게 화이트 칼라 범죄는 굉장히 뭐 사회적 파급력이 높잖아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엄청난 액수의 금전적인 문제와 희생자를 만들어내죠, 보통.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예,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단계에서,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부모나 다른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 선생님이 말하겠죠? 뭐가 된다는 거야? 장애가 된다는 거야. 아이들이 도덕적 감성을 높이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거잖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라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이가 사회생활을 잘하게 하려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말고 아이들끼리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are the keys. 이게 핵심이죠. 여기 지금 보면 뭐 trial and error 다 좋지만은 아이들이 들어가야 돼, 무조건. 아까 뭐가 있어야 돼요? egalitarian relationship. 예를 들어서 peers, 동료.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peer. 두 개를 대비해 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peer를 다른 말로 are the keys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자, 답을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핵심적인 어구가 뭐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20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또 뭐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토픽이 뭘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여기는 좀 토픽이 앞에는 딱 나오고요. 여기 group together 이거죠. group together 이게 토픽입니다. 앞에는 요 토픽을 제시하기 위한 일종의 도입부에 속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어떤 원소들을 모으죠. collecting elements. 70년대와 1700년대와 1800년대 원소들을 모은다. 그러니까 이게 원자, 원소, 그러니까 물질의 최소 단위 이런 걸 모으기 시작했고 점차적으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고 처음에는 뭐 가장 먼저 이제 찾아낸 게 여러분 이게 수소하죠, 수소, 그죠? 그러니까 라부아제입니까? 라부아제가 물을 이렇게 분해하다 보니까 물을 이렇게 라부아제도 원래는 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술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수소하고 산소, 네. 수소하고 산소를 찾아낸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화학이라는 학문 영역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연금술에서, 화학은 그래서 연금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거는 연금술에서 시작하는 건데, 연금술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합성하려고 했던 거죠. 금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명제가 바뀝니다. 과학이라는 거는 합성이 먼저가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된다? 분석부터 해야 된다. 분석.
과학은 분석이 먼저다. 여기서 그 명제가 바뀌면서 과학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은 합성보다 분석을 우선해야 된다. 합성보다 분석을 우선해야 된다.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이 물질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먼저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요소를 이제 찾아내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런 뭐 간단하게 수소하고 산소부터 찾아냈겠지만 그 후로부터 뭐 계속 이런 뭐 원소 주기율표 같은 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슷한 것들은 비슷한 것끼리 뭐 해주고요? 묶어주고. 그러면 당연히 이걸 뭐 해줘야 돼요? 분류해줘야죠, 분류. 그룹핑을 해줘야죠. 비슷한 것끼리 묶어줘야 되는 거죠, 이제. 요 얘기. 그래서 이게 grouped together. 비슷한 걸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율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무게가 비슷하거든 아니면 뭐 성분이 비슷하든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묶어줘야 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결국 보니까 이 임무라는 거는 자 was made 하면 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냥 만들어졌다 이거는 이제 become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임무가 뭐 된 것 같아?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not all of the elements were known. 그 모든 성분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새로운 게 뭔가 추가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아기가 안 맞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무게로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중간에 또 새로운 게 발견되고 그게 또 어디 중간에 끼어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갭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게 결국 또 뭐가 된 거죠? Disappearing patterns. 자, 목적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어가 나오면서 이게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가 빠졌어. 뭔가 원소가 빠졌어. 그럼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빠졌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빠졌다는 말이. 예. 그래서 정답이 그 패턴을 우리가 해석해내는 게 만들어내는 게 약간 뭐 assemble a jigsaw puzzle. 퍼즐을 모으는 것 같았다. missing pieces 했으니까 퍼즐 조각이 뭔가 빠졌는데 그거에 직소 퍼즐을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 가죠.